오십견 때문에 수술을 한다. 어깨 통증, 오십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인데요. 신경 차단 주사 치료, 수압 팽창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 질환 자체가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만큼 높은 연령대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어깨 관절 주변 조직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또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손상에도 쉽게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년 이후에 오십견이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이 오십견을 유발하는 요인도 궁금한데요. 뭐 체질이나 유전의 영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체질이나 유전적인 영향이 오십견 발병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일반인보다 오십견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체질이나 유전적인 이유보다는 네. 뭐 팔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벼운 외상,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 다쳤다든지 가볍게 손 짚고 넘어졌다든지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힘줄염 같은 다른 어깨 질환에 대한 2차적으로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어깨 통증은 사실 흔하잖아요. 매우 네, 흔하죠. 네, 근데 이 단순한 근육통하고 뭐 석회성 힘줄염, 뭐 회전근개 파열, 또 오십견 이런 질환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깨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까지는 안 가봤던 안 것 가봤어요. 같아요. 네. 그럼 아픈 적은 있으시죠? 운동한 다음 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대부분은 뭐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운동,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헬스를 좀 무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 하던 운동을 좀 과하게 했을 경우에 또 담이 걸렸을 경우에 네.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뭐 이게 오십견이 될 거야 아니면은 이게 석회성 힘줄염일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은 2, 3일 정도 지나면 운동 쉬고 몸을 좀 안정을 취하면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병원에 오게 되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어깨 질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회성 힘줄염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오늘 주제인 오십견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증상만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환자분이 이러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면은 이겠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석회성 힘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석회가 생겨서 아픈 질환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출산할 때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석회가 생기는 통증은 그 정도로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로결석, 신장결석 이렇게 몸에 돌이 생기는 질환은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똑같이 어깨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석회성 힘줄염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자다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갑자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석회성 힘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진단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고 돌리고 하는 동작을 취하는 여러 가지 힘줄,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네 가지 회전근개 힘줄이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힘줄이 작용을 하는 근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극상근 힘줄에 파열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팔을 뻗어서 컵에 있는 물을 이제 따르듯이 이 동작을 취한 다음에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안 됩니다. 의사가 손으로 저항을 한 다음에 들어 올리세요 양쪽 팔을 하면 파열이 있는 쪽에 팔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력의 역할을 초래합니다.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이런 것과 반대로 오십견은 굉장히 천천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팔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환자는
조금씩 통증이 생기고 어깨가 아프니까 네. 환자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이 유착이 생기죠. 그러면서 유착성 경관절염이라는 오십견이 진행이 되고 또 좋아질 때도 네. 서서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질병의 경과가 천천히 진행했다가 천천히 사그라드는 이런 경과를 밟고 있는 게 오십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병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그냥 환자가 딱 들어와서 원장님 저 어깨가 아파요. 왜 아파요? 이러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르죠. 그쵸. 그래서 환자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팔이 저리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목 때문에 어깨가 아프면 팔이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별해 볼 수 있고 환자의 이제 통증 양상을 이제 하나씩 물어봐야 되는데 뭐 움직일 때 아픈지 아니면은 또 잘 때 아픈지. 저녁에 잘 때 아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2, 3일 약 먹이면 좋아질 그런 양상이 아니라 뭐 초음파나 아니면 뭐 CT,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 오십견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도 들었는데요. 혹시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지 또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십견 때문에 수술을 한다. 사실은 정말 드물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오십견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유착이 생겨서 단지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안에서 뭔가가 찢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뼈가 골절이 생겼다든지 힘줄에 파열이 있어서 꼬매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석회성 힘줄염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가 부가적으로 2차적으로 생긴 오십견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1차적인 오십견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마취 통증의 역할을 방문하는 어깨 통증 오십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비수술적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가게 되나요? 아니요. 아무 기대가 없나요? 걱정되겠죠. 걱정될까요? 네. 어떤 치료할지 전혀 상상하기 힘든가요? 네. 보통은 이제 가벼운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래되지 않고 또 나이가 젊고 또 어떤 큰 외상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통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하고 물리 치료를 하면 대개는 좋아집니다. 최근에는 급여 항목인 핫팩이나 전기 치료뿐만 아니라 체충격파나 도수 치료를 이용하여 손쉽게 좀 부담 없이 뭔가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한다고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가장 선호하는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적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가 아니라 통증의학과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 맞으면 좀 좋아져 이런 얘기를 좀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의학과 의사인 저로서는 두 번째 방법인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에는 굳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신경차단 주사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깨 관절은 경갑상신경과 애과신경이 통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그 2가지 신경차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줄었으니까 환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십견이라는 게 결국 어깨 관절에 유착이 생긴 건데 이걸 풀려면 본인이 하든 남이 해주든 계속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프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통증이 경감된 상태에서 좀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사 약물 자체가 직접적인 항염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도 같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서 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제 3번째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아니라 네. 또 주사 치료로도 통증의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관절 움직임이 좀 회복이 더디다든지 했을 경우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로 수압 팽창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풍선에 바람이 빠진 거를 바람을 넣어서 풍선을 확장시키잖아요. 네. 팽창시키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어깨 관절에 관절낭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그거를 초음파를 보고 바늘을 그 관절강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생리식염수와 또 리포라제라는 유착 방지제를 믹스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펴지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환자가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수압 팽창술도 많이들 받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사실은 제가 말씀통증의학과 전문이고 어깨 치료를 많이 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술 아니야? 시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십견이라는 게 영어로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즉 관절낭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뭐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 아니면 수압 팽창술 이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박 신경총 마취를 통해서 어깨를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또 팔의 움직임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위 마취를 한 다음에 의사가 여러 방향 각도로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깨어 있을 때 네. 아파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못했다면은 네.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의사가 수동적으로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유착된 관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우와. 그렇지만 이거는 마취를 하면은 마취가 풀리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시술하는 날, 치료받는 날은 다른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은 알고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사실 약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어깨 관절, 어깨 통증을 많이 경험해 본 의료진이나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오십견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오십견을 예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그런 스트레칭 또는 바른 자세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오십견이라는 것이 모든 방향으로의 관절 운동에 제한이 와요.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극상근 파열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어올리는 동작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오십견은 전방 거상이라든지 외회전, 내회전, 내전 네. 이런 게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운동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방면에 제가 지금 표현했던 전방 거상, 뭐 내회전, 외회전, 내전, 뭐 팔을 뒤로 돌리는 거 모든 운동을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한테 추천드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국민체조 오.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국민체조를 검색해 보면 네. 어깨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전신 운동이죠. 네. 근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면 네. 오십견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자세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건 비단 오십견뿐만 아니라 네. 회전근개 질환 등 다른 어깨 질환에도 공통되는 내용인데요. 손이 어깨 위에서 힘쓰는 운동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저도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 테니스 네. 매니아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브하는 자세라든지 스매싱하는 자세 아니면은 수영할 때 자유형, 평형은 괜찮습니다. 네. 평형은 어깨 밑에서 손이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접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주부들 같은 경우에 높은 찬장에 있는 물건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헬스장 가서 팔을 위에서 자꾸 맞아요. 힘을 준다든지 네. 이런 동작을 하면은 어깨 특히 회전근개 힘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오십견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동작이고 운동입니다.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십견은 꾸준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어깨 운동,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여러 가지 자극, 손상, 염증, 가벼운 통증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환자들이 물어봐요. 아, 이거를 운동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무리하면 덧나고 또 안 하면 더 굳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네.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마무리였는데요. 오늘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50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성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